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안호 그녀들의 법정 5회에서는 드디어 20년 전 사건의 전말과 박재열의 정체가 완벽히 드러났는데요. 박주환은 라영을 성폭행한 후 현진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강에 유기됐고 이후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떠났다가 박재열로 개명을 한 채 새 여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박재열은 자신이 라영을 강제로 범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자신의 죄는 이제 와서 증명할 방법도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내추럴 후유증으로 약을 한 움큼씩 먹는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진짜 빨리 박재열 나락가는 모습 좀 보고 싶은데요. 정말 나영의 말대로 그때 확실히 죽였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특히 라영이 20년이나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겪은 일에 대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한편 라영은 박재열의 아내가 법이 아닌 홍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후 그녀를 찾아가 USB를 건네며 이혼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홍현희는 박재열의 협박에 의해 라영에게 일부러 접근했었는데요. 사실 홍현희가 현진의 DNA를 박재열에게 넘기긴 했어도 또 홍현희도 박재열의 폭행의 피해자니까 홍현희와 라영의 피해자의 연대, 즉 커넥트가 기대되는데요. 라영이 임신한 현진을 지키기 위해 박재열이 우리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선빵을 날리자고 한 게 아마 20년 전 라영이 당했던 일을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홍현희가 박재열에게 당한 폭행을 증명하는 일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박재열은 딸인 박상아에게 콘서트 티켓팅까지 해주는 등 아주 스윗한 아빠였는데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니 박재열의 딸 박상아가 최근 SNS로 알게 된 어떤 언니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 이 박상아의 친구가 된 언니가 또 다른 피해자 한민서일 것 같은데요. 한민서가 일부러 박상아와 친밀한 사이가 되면서 집에 놀러가게 되고 박재열의 가정폭력에 대한 결정적 증거들 또는 커넥트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새 변호사들은 박재열이 기소된 여자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커넥트에 공급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는데요. 박재열은 신재에게 대놓고 커넥트에서 손 떼지 않으면 부서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니 너무 대놓고 말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6회 예고를 보니 라연과 신재는 신한국일보의 송주영 기자를 만나 단독 인터뷰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박재열의 범죄를 언론을 통해 먼저 폭로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커넥트의 영향력이 언론사에도 당연히 닿아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세 사람은 박재열에게 선빵 날리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현진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계속 화가 나 있던 구성규는 현진의 임신 소식에 급변하여 현진이 지키기 1등 공신이 돼버렸습니다. 6회 예고에서 구성규는 박재열을 찾아가 현진을 공격했던 초록 후드를 입은 사람이 찍힌 CCTV 사진을 보여주며 현진이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 박재열이 콕 집어서 구성규에게 20년 전 사건의 수사를 맡겼고 라영과 자신은 연인 사이였고 라영, 신재, 현진이 서로 알리바이를 대줬다고 말했기에 구성규는 20년 전 사건이 자신의 아내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라영, 현진, 신재 세 사람의 관계가 왜 공범 같았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구성규는 박재열이 커넥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아직 모르지만 박재열이 20년 전 사건에 대한 원한으로 현진에게 테러를 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임신한 현진을 지키기 위해 박재열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진이 임신한 아이가 구성규의 씨가 아니라 이준혁 기자의 씨라는 거죠. 사실 현진이도 지금 이준혁의 아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텐데요. 구성규가 현진이 이준혁과 사건 때문에 만났다는 것뿐 아니라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구성규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현진과 구성규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20년 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박재열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은닉한 건 봐줄 수 있다고 보는데 바람핀 건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방적으로 구성규가 훨씬 더 현진을 좋아하고 집착했던 것 같아 보였던 두 사람의 엔딩은 이혼일까요? 한편 6회 예고에서 현진은 누군가에게 이준혁의 노트북을 받게 되는데요.
준혁의 집에서 노트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커넥트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 아마 준혁은 커넥트가 자신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노트북을 어딘가 빼돌려서 보관해 두었고 현진의 전화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건네며 자신이 며칠 안에 찾으러 돌아오지 않으면 포스트잇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서 노트북을 건네주라고 부탁을 해둔 것 같습니다. 한편 커넥트에서는 현진의 손에 준혁의 노트북이 들어가자 이선화를 이용해 사무실에 있는 준혁의 노트북을 훔쳐오게 시켰는데요. 아마 마약 전력이 있는 이선화에게 약을 대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거나 다른 협박을 해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선화 이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결국 사망 엔딩일 것 같지 않나요? 신재에게 한민서의 전화번호를 넘기며 목숫감을 받았던 걸 커넥트에서 알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선화는 마약으로 잡히자 기소유예로 풀리기 위해 박재열 검사를 통해 한민서를 커넥트에 판 인물인데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긴 할 것 같거든요. 한편 신재의 엄마 성태임은 권중현이 변호사들을 모아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권중현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신재가 엄마를 닮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전 신재가 권중현한테 아저씨 핸드폰에서 컨택트인을 발견했다는 말을 안 할 줄 알거든요. 거기다가 권중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기꺼이 맞아보겠다며 아저씨가 말하는 사생활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라는 걸 딱 집어 말해주더니 하지만 권중현이 LNJ 대표로 오게 되면서 새 변호사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6회 예고를 보니 신재가 성태임한테 딱 대놓고 커넥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권중현이 어플의 이용자라는 사실을 폭로하더라고요. 과연 성태임은 권중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발 신재의 편이 되어서 같이 커넥트를 파멸로 이끄는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어요. 한편 백태주와 강신재의 약혼 발표 기사가 나자 백태주는 약혼은 사실이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태주는 커넥트인 어플을 만든 인물로 홈트레이닝 어플로 위장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용으로 앱을 이중 설계했으며 위협 감지 시 데이터 삭제와 사용자 얼굴, 음성 수집 기능까지 갖춘 철통 보안 시스템을 설정해 두었죠. 아니 근데 신재 주위에 있는 남자들은 다 왜 이렇게 이중 면모를 심하게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한편 한민서는 밖에 잠깐 외출을 했다가 자꾸 시끄럽게 굴면 라영이 다칠 거라는 커넥트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민서는 불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려다가 라영에게 들켰는데요. 라영은 그런 민서에게 내가 가장 만만해서 나한테 함부로 하게 된다며 저책은 가장 편하게 비겁해지는 방법이기에 난 이제 변할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쁜 애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라영의 위로를 받은 민서는 과거의 삶을 끊어내기 위해 힘을 내려 하는데요. 6회 예고를 보니 커넥트의 VIP 고객인 권중현이 LNJ의 사장으로 들어왔기에 출근을 하지 않기로 했던 민서가 사무실에 출근을 했더라고요. 권중현을 나락으로 보낼 증거를 왠지 민서가 찾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